저는 항상 제가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제 이름은 메이장이고 32살입니다. 저는 베이징 데일리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열렬히 나라를 사랑하는 유망한 스타로 알고 있죠. 오늘 저는 독일로 떠나는 큰 여행을 준비 중이에요. 짐을 싸면서 미소를 멈출 수가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굉장히 감명받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어쨌든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중국 국기가 그려진 제 빨간 티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캐리어에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중국 국기 열쇠고리를 가방에 추가했죠. 아마 나랑 사진 찍자고 할 거야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저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흥분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뉴스에서는 항상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세계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전 세계가 중국을 우러러보고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진심으로 믿었죠. 짐을 다 싸고 나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스인 리 웨이에게서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잊지 말아요, 메이. 이건 그냥 즐기는 여행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행할 때 중국 국민들이 얼마나 존중받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이 메시지를 읽고 나니 자세가 한층 더 꼿꼿해졌어요. 이 여행은 제가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거든요. 저는 전 세계에 이제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중국 관광객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그들이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진짜 이야기를 보여줄 거예요. 저는 재빨리 답장을 쳤어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제 눈을 통해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유럽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뭐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진짜 중국인을 만나서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어쩌면 제 사인을 부탁할지도 모르죠. 떠나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빨간 중국 티셔츠가 눈에 띄게 밝았어요.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있고 제 검은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넌 잘 해낼 거야, 메이. 중국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고개를 높이 들고 캐리어를 챙겨 문을 나섰어요. 택시가 공항으로 저를 데리러 와 있었거든요. 베이징의 바쁜 거리를 지나며 저는 여행 중에 일어날 멋진 일들을 상상했어요. 에펠탑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유럽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감탄하는 모습이요. 그들은 중국의 급성장하는 경제와 우리의 발전된 기술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 줄 거고요.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과 보안 검사를 쉽게 통과했어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제 중국 티셔츠를 흥미롭게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외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저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신나게 속삭이더라고요. 저는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가볍게 손을 흔들었죠.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냈어요. 여행에 대해 쓸 기사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죠.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을 놀라게 하다라는 제목을 맨 위에 적었어요. 그 아래에는 독일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들과 셀카 찍기를 간절히 원함. 프랑스 셰프들이 더 나은 만두 만드는 법을 묻다 같은 내용을 적었어요. 승무원이 제자리 벨트를 확인하러 왔어요. 제 티셔츠를 보고 웃으며 말했죠. 아, 중국. 정말 좋은 나라죠. 저는 그녀에게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번 여행이 대성공일 거라는 확신이 더 커졌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눈을 감고 앞으로의 모험을 상상했어요. 전 세계가 중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 날이 기다려졌어요. 이 여행은 완벽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죠. 이 여행이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제 눈을 뜨게 할 거라는 걸요. 제가 중국의 세계적 위치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베를린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야말로 전 세계가 얼마나 중국을 사랑하는지 보여줄 큰 기회였거든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도 준비해뒀고요. 독일 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어로 당당하게 말하며 밝은 빨간색 중국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드러냈어요. 이곳에서 중국과 중국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공항을 걸어가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짓거나 호기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시선을 피하거나 심지어는 제 티셔츠를 보고 찡그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전 개의치 않았어요. 한 무리의 관광객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저기요, 저는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온 기자인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들의 반응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지만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애써 넘기려 했어요. 공항을 나와 시내로 갔고 한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카운터에 있던 직원은 그저 차갑게 저를 쳐다봤어요. 간신히 커피를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작은 잔에 담겨 있더라고요. 더 황당한 일은 작은 가게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자 가게 주인이 재빨리 영업 중 간판을 영업 종료로 바꾸고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는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존중과 찬사를 받을 거라 확신했었는데 그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그때 근처에서 2명의 나이든 독일 남성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중 한 명이 불만스럽게 말했죠. 또 시끄럽게 구는 중국 관광객들이군. 대체 언제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소문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러 독일에 왔는데 오히려 그 소문들이 눈앞에서 사실로 나타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혼란스럽고 상실감에 빠진 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진짜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집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우리를 존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게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있다고? 이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저는 외국에서 혼자였고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비행기에서 자신감 넘치고 자부심에 찼던 기자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지금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제가 남아있었어요. 집에서 썼던 기사들이 떠올랐어요. 세계가 중국을 우러러본다는 내용들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제가 거짓말을 들어왔던 걸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공원에는 긴 그림자가 들이었고 저는 이 여행이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러 왔는데 오히려 세상이 제게 제가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빨간색 중국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벗어 가방에 넣었어요. 제 모습이 너무 중국인처럼 보이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질까 싶었지만 속으로는 티셔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 앉아 즐겁게 웃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바라보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함을 느꼈어요. 이 여행은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되어야 했고 제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 기회여야 했는데 오히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여행의 시작이라는 건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존중, 이해, 그리고 진정한 존경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우게 될 여행이었죠.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정말로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혼자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고요. 중국의 위대함을 자랑하려던 큰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거든요.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공원을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너무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죠.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고 한국에서 왔대요. 유나는 내가 우울해 보이는 걸 알아채고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낯선 사람이 내 기분을 신경 써준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곧바로 나는 사람들이 나와 유나를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유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었어요. 심지어 몇몇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묻기도 했어요. 갑자기 한 무리의 10대 소녀들이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유나를 만난 것에 완전히 흥분한 듯 보였어요. 세상에, 혹시 한국인이세요? 그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우리 케이팝 완전 좋아해요. 셀카 좀 찍어도 될까요? 유나는 정말 친절했어요. 그 소녀들에게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나는 유나가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는 모습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봤어요. 유나는 독일어 몇 마디도 알고 있었고 그게 사람들을 더 감동시켰죠. 그날 하루 유나와 함께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는 유나에게 너무 친절했어요. 그는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김치와 잘 어울리는 독일 맥주를 추천해줬어요. 반면에 나한테는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기념하는 거리 축제를 발견했어요. 한국 부스 주변에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통 한국 의상을 입어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배우고 있었어요. 나는 희망을 품고 중국 부스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서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부스는 거의 비어 있었고 팬더 사진 몇 장과 만리장성 그림이 전부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축제는 메인 광장에서 시작된 춤 대회로 정말 흥미진진해졌어요. 유나는 바로 뛰어들어 인기 있는 케이팝 춤을 췄어요. 사람들은 그 춤을 정말 좋아했어요. 모두 환호하고 박수를 쳤죠. 나도 춤을 춰보기로 결심했어요. 어릴 때 배웠던 전통 중국 춤을 췄죠. 하지만 내가 춤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심지어 몇몇은 조용히 야유를 하기도 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울면서 도망쳤어요.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달린 후 또 다른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중국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내 모든 생각이 다 틀린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유나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어요. 왜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유나는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나라들도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힘을 쓰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유나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도 내가 중국의 세계적인 위치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고 독일에 왔었거든요. 이제야 존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얻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들을 준비가 됐고 배울 준비가 됐어요. 나는 유나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나 좀 가르쳐줘요. 나도 당신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그렇게 베를린의 별빛 아래에서 나는 독일에서 첫 번째 진정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을 바꿔줄 한국인 소녀와 말이죠.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베를린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을 때 유나가 나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부드러운 파도처럼 다가와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건 미움에 관한 게 아니야, 메이. 유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와 쌓아온 관계에 관한 거야. 유나는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우리가 항상 따뜻하게 맞이받았던 건 아니었어.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때 한국인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위한 열쇠는 우리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 그녀는 한류라는 한국 문화의 물결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K-팝, TV 프로그램, 음식, 그리고 심지어 스킨케어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그건 강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한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음악이나 TV 프로그램 같은 재미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야. 유나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해. 한국인들은 여행할 때 현지 언어 몇 마디를 배우고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해. 이건 양방향 도로와 같아서 서로가 나누고 배우는 거야. 나는 유나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지 얘기해줬어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이 혁신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유나는 덧붙였어요. 문화교류, 언어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나라를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어. 우리는 세계에서 긍정적인 힘으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어. 점점 어두워지고 공원에 불이 켜지자 나는 나라가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 생각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른 나라에서 봤던 중국인 관광객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종종 시끄럽고 배려심이 없었어요. 또 중국 외교관들이 얼마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기억났고 그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나라잖아. 나는 약하게 말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더 존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유나는 슬프게 웃었어요. 단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건 아니야, 메이. 때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수도 있어. 그녀는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영토 문제나 인권 문제, 그리고 공격적인 비즈니스 관행 같은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의 평판에 상처를 줬는지 설명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을 구분할 수 있어, 유나는 말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너무 애국적인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믿게 돼. 그때 독일 학생들 몇 명이 지나가며 서울로 떠날 여행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에게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며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질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봐봐, 유나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어.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게 바로 문화 외교의 힘이야. 나는 조용히 앉아서 유나가 한 말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내 나라를 세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그들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이 더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나는 유나를 바라보며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나를 가르쳐줘. 단순히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가르쳐줘. 그렇게 별이 가득한 베를린 하늘 아래 예상치 못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우정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며 나를 저널리스트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내 역할을 재정립하는 길로 이끌었어요.
그날 밤 나는 진정한 힘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나 존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연결을 만들고 우리의 문화를 다른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 하도록 나누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였어요. 유나와 나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배움과 성장 그리고 중국과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기회의 장이었어요. 베를린에서의 며칠은 정말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날들이었어요. 유나가 제 곁에 있으니 도시도 그렇고 저 자신도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여러 박물관을 다녔어요. 유나는 독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꼼꼼히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박물관 가이드에게 거리낌 없이 질문하더라고요. 식당에서는 독일어로 주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발음이 서툴러도 직원들에게 늘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뻤죠. 저는 원래 영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도 독일어 구문집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유나를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작은 책방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구경하다 보니 중국 문화 코너가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죠. 그런데 책들의 대부분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이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유나는 제가 속상해하는 걸 눈치챈 듯 조용히 저를 다른 선반으로 이끌었어요. 저기 봐, 그녀가 말하며 중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모엔의 책을 가리켰어요. 내 문화에도 아름다움이 있어, 메이. 세상이 그걸 더 많이 볼 기회가 필요할 뿐이야. 유나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저는 모엔의 붉은 수수밭을 독 1어로 된 책으로 한 권 샀어요. 이 책을 베를린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선물할 생각이었어요. 큰일은 아니지만 뭔가를 시작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여행이 계속되면서 저는 중국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어요. 중국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 대신 좀 더 중립적인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도 죄송해요. 아직 독일어 배우고 있어요. 라며 겸손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현지인들이 웃으며 저를 좀 더 잘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곤 했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다문화 음식 축제에 갔어요. 새롭게 얻은 용기를 내어 작은 만두 만들기 시연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만두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며 중국의 설날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과 따뜻한 연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봐, 유나가 나중에 우리가 만든 만두를 먹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다리를 놓는 방법이야. 한 사람 한 번의 소통으로.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놓쳤던 기회들, 방어적인 태도와 맹목적인 애국심 때문에 쌓아 올렸던 벽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베를린 여행이 끝날 즈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말하기보다는 듣는 법을 배웠고 차이를 판단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저 자신의 문화도 세계의 다채로운 직물 속 하나의 실타래로 보기 시작했죠. 마지막 밤 유나는 저에게 현지 영화관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 상영회 티켓을 깜짝 선물로 줬어요. 자리에 앉아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독일인, 터키인, 미국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자 저는 유나에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나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우리는 함께 영화 속 이야기, 사랑과 상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편적인 경험에 몰두했어요.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몇몇 날들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베를린에 오기 전 세상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저를 존경해 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오히려 존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얻어야 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저는 문화교류와 진정한 소통의 힘을 깨달았어요. 또한 제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해로웠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제 방어적인 자세와 국수주의는 사람들을 밀어냈지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옷을 접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정에서 배운 이야기를요. 저는 문화 외교와 소프트 파워에 대해 쓸 거예요. 어떻게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지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비난하거나 제 글을 검열하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중국과 세계 사이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슬프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새로운 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건 슬펐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됐어요. 유나는 저를 꼭 안아주며 작은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연락 자주 해,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기억해, 너 혼자가 아니야. 공항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서 있었을 때 나는 마치 일주일 전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유나를 떠나는 게 너무 슬펐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유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진짜 이야기를.
처음에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두가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어리석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죠. 대신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각 나라가 문화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배운 것들을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거야. 나는 점점 더 확신이 서는 말투로 이어갔어요. 존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절과 이해로 얻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유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하는 표정도 보였어요. 쉽진 않을 거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경고했어요. 사람들이 네가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간 두려웠지만 그녀가 맞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허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서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 나는 말했어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그때 비행기의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유나와 나는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연락 자주 해. 그녀가 작은 선물을 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기억해. 너 혼자가 아니야. 비행기 안에서 유나의 선물을 열어봤어요. 세상에 원하는 다리가 되어라라는 문구가 적힌 아름다운 노트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그 노트를 열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나는 새로운 열정으로 일에 몰두했어요. 처음에는 신문사 상사들이 내 새로운 아이디어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중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이야기에 익숙했죠. 하지만 그들이 내 기사를 읽고 영상을 보기 시작하자 내 새로운 보도 방식이 정직하고 흥미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나라들이 어떻게 음악, 영화, 음식을 공유하면서 친구가 되는지에 대해 썼어요. 한국 영화 제작자들을 중국에 초대하고 중국 예술가들을 한국에 보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우리는 여행할 때 어떻게 더 좋은 관광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나라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썼어요.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중국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한 것 때문에 나라를 배신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상사들이 내가 쓴 기사를 모두 게재해주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는 내 이야기를 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어떤 도시는 관광객들을 더 환영하는 규칙으로 바꾸기도 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며 다른 생활 방식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베를린을 방문한 지 5년 후 나는 다시 독일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란스러운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큰 회의의 연설자로 초대되었죠.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려는데 관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유나가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문을 열었어요. 5년 전 나는 이 나라에 와서 중국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어요. 제 여정은 진정한 힘이란 가장 강하거나 부유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과 문화 사이에서 우정을 쌓고 이해를 키우는 것임을 가르쳐줬어요. 연설을 이어가며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내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한 이야기씩 작은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유나와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만났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웃으며 이야기했죠.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유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우정과 우리가 함께한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잖아. 우리는 베를린 거리를 함께 걸었어요. 나는 다음 기사를 읽을 사람들, 다음 영상을 볼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나처럼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 혹시라도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유나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요. 해가 지면서 도시의 하늘은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어요. 나는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고 설렜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지어야 할 다리도 많았죠.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이야기씩 천천히 도전할 준비가요.